줄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근세 조선시대의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현대에 가까워지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보다는 이제 조선시대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제 어렵게 느껴지지만 차츰차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거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늘 해왔듯이 아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오늘 20번까지 들어가 봅니다. 1. 조선 세종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세종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1. 육조 직계제를 하였다. 이것은 왕권 강화의 차원이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했던 임금은 태종, 그 다음에 세조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조로 보시는 게 가장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백성들의 연원을 수렴하며 공법을 실시했다. 이 공법이 전분 6등, 연분 9등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종 때의 업적이고요. 3번. 강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 번역에 힘썼다. 이거 세조죠. 세조가 이제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불교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자, 4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국가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것은 누굽니까? 성종이죠. 조선의 문물 제도를 성종. 그래서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다음은 고려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폐단을 기술한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와 토지 겸병으로 국가재정이 부족해졌다. 예, 권문세족. 그래서 권문세족의 땅을 빼앗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도와준 이성계가 자기를 도와준 신진 사대부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죠. 바로 이제 과전법 시행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신전, 휠량정, 공신전 세습과 증가로 신진관료에게 지급할 수조지가 부족해졌다. 그래서 세조 때에 직전법을 실시하게 됐던 것이죠. 수조권을 받은 관료가 권한을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성종 때의 관수관급제. 자, 거듭되는 흉량과 외구의 침입 등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되어 직전이 유명무실해졌다. 그래서 명종 때 완전히 이 직전이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서 관리들에게는 이제 뭘 주는 겁니까? 녹봉을 주는 거죠. 1급의 일종의 월급 같은 녹봉을 주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1. 권문세족이 겸병한 토지를 몰수하고 전국 토지 수조권을 관료에게 지급해서 전국이 아니라 경기도에 한해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경기도에 한해서. 2. 공신전을 몰수하고 신진관료에게 수조권 지급을 중지하였다. 자, 직전법의 배경이 되는 것인데 공신전을 몰수하고 신진관료에게 수조권 지급을 중지했다. 신진관료라고 보시면 안 되고 무슨 관리? 현직관리. 네. 3번. 관료의 직접적인 수조권 행사를 금지하고 관청에서 수조권 행사를 대행하였다. 그렇죠. 네, 관청에서. 그래서 관수관급제죠. 네. 4번. 관료에게 수조권과 함께 녹봉도 지급하였다. 자, 녹봉만 지급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아주 좋은 문제다. 역시 7급 다운 문제예요. 3번. 다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7급 역시 7급. 조룡이 어금니와뿔을 휘른다고 한 것은 세조를 가리켜 시황제에 비긴 것이요, 희왕을 찾아내어 민망에 따랐다라고 한 것은 노상군을 가리켜 의제에 비긴 것이고, 그 인이를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노산을 가르친 것이니 의제의 마음에 비추어 말한 것이다. 자, 이 세조를 진시황제에 비유를 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노상군을 가르쳐 의제에 비긴 것이고,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김종직의 후예인 김일성이 사초에 올린 것을 누가? 유자강이 연산군에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할아버지 세조를 이렇게 비꼰 것을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연산군이 화가 나가지고 김종직, 이미 죽은 김종직 부관참시를 하고 살인들을 대거 숙청하고 죽였던 무오사화죠. 무오사화. 자, 1번.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그런 자들과 샘세력이 제거되었다. 이건 갑자사화.
자, 2번 훈구 세력을 업은 조광조 일파를 모함하여 죽이거나 유배에 보냈다. 이것은 김효사와 3번 훈구 세력이 사관 김일손의 사초 내용을 문제 삼아 살인을 축출했다. 이것이 이제 무어사죠. 네, 4번 훈구 세력이 폭정을 입산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웠다. 중종 반정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사화와 관련된 거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간혹 등장하니까 무갑기을 이렇게 꼭 외워두시기 바라요. 무갑기을. 자, 4번 시대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일신라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했다. 그렇죠. 촌주는 지방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니죠. 2. 발해 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던 것은 조선시대고요. 3번 고려 촌락지배 방식으로 면리제. 자, 면리제 이건 뭐예요? 이것도 역시 조선시대고요. 4번 조선 향리 통제를 위하여 사신관 파견했다. 사신관은 고려 초기에 태조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자, 5번 문제. 밀주신 국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데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아들여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이륜행실로 말하면 신이 전에 승지가 되었을 때 간행할 것을 청했습니다. 삼강이 중한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모두 알고 있으나 붕우 형제의 이륜에 이르러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붕우 형제. 자, 붕우 형제. 붕우는 뭐예요? 친구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 이거는 장유 유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유와 그 다음에 붕우를 강조했던 이륜입니다. 이륜. 그래서 이륜행실이에요. 이륜행실. 자, 이륜행실을 했던 것은 우리가 김안국이라는 사람이 이륜행실도를 했던 것이죠. 중종 때.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앞에서 나왔던 것은 뭐가 있었어요? 세종 때 나왔던 삼강행실도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1번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백운동 서원 중종 때죠? 예, 중종 때. 김시집의 금오신화 이건 세조 때고요. 세조 때. 그 다음에 3번 국조 오래이에 편찬되고 동국여지승남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종합인문지리서죠. 예, 성종 때고요. 4번 문화제도를 유교식으로 바꾸기 위해 집현전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집현전 창설 세종입니다. 세종.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현전이 또 문화제도를 유교식으로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네. 좀 실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학문 연구를 위해서 세종이 집현전을 창설했습니다. 세조 때 집현전은 없어졌고요. 이 집현전의 후신으로 이름만 살짝 바꾸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홍문관이라고 성종 때 만들어지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추신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02년에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 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지도이다.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 광피도와 혼일 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해서 제작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딱 힌트가 나오네요. 뭡니까?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죠.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 지도입니다.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 태종 때 만들어지죠. 태종 때 이회에 의해서 태종 때 만들어집니다. 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묘사하였다. 2.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었다. 이 지도의 작성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있었다. 4.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화하였다. 자, 세계 지도인데요. 동양 최초의 세계 지도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보기 4번에 최초의 그 축척을 사용했던 것은 동국지도입니다. 조선 후기 때의 동국지도예요.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래서 이것은 보기 4번은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요건 꼭 여러분들이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216쪽에 해설기 자세하게 했는데
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묘사가 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6쪽에 혼일강력 대국도지도 요 해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 조선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양을 시기순으로 발행하게 된다는 것은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7번에 이거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현실 세계를 중요시 여기는 기를 중심으로 경장, 기를 강조했던 학자는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어요? 이이죠. 이일고. 니은,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허설,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허설. 이 기와 같이 했던 사람은 이제 서경덕, 누굽니까? 황진이의 연인이었죠. 흠모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를 강조했던 서경덕,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디귿, 정지훈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칠정 논쟁이 시작되었다. 자, 사단칠정 논쟁. 자, 사단은 뭐고 칠정은 무엇이냐? 리을, 향약보급운동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율과 당긴 소학, 향약을 보고 최초로 보급했던 사람은 조광조죠. 자, 근데 이것도 해설을 참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해설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217쪽에 서경덕 됐습니다. 이는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고, 유교, 불교, 도교는 하나로 통한다고 보았다.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어설 꼭 알아주시고요. 자, 사단칠정론은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입니다. 기대승의 논쟁인데, 사단은 뭐고 칠정은 뭐냐? 이기론적 논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기론적은 성리학에서 이와 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기. 그래서 성리학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 기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는 원리고요. 원리. 기는 어떤 행동, 기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당시의 논쟁을 얘기합니다. 자, 사단이란 맹자가 말한 도덕적 가치의 실말인 측은지심, 추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한다. 칠정이란 예기와 중용에 나오는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이다. 퇴계 이영은 사단을 이에서, 칠정은 기회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사람은 이와 기를 모두 가지고 있고, 마음의 작용은 이에서 나오는 것과 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분된다 하였다. 이런 이왕의 이기 이원론, 즉 이와 기는 서로 다르다. 예, 이기 이원론이죠. 200여 년에 걸쳐 학자들이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칠변증이 일어나게 된다. 사단칠정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사단을 쓰시오, 뭐 칠정은 무엇이냐 이런 거 문제 나오지 않는데, 누가 이 사단칠정론과 관련돼서 논쟁을 했는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학자, 다시 7번으로 돌아와서 맨 처음에 학자는 조광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조광조, 그 다음에 서경덕, 그 다음에 이황 선생이죠. 예, 이황 선생,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입니다. 정답 3번. 자, 8번.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한성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2. 태종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새로 건설했다. 창덕궁을 건설한 건 맞아요. 창덕궁을 건설한 건 맞는데, 이 창경궁은 창덕궁 바로 옆에 있잖아요. 세종이 아버지를 위해서 수강궁을 지었습니다. 수강궁. 이 수강궁이 나중에 가면서 명칭을 창경궁으로 바꾼 겁니다. 성종 때. 그래서 창경궁을 새로 건설했다. 이게 틀린 거죠. 3번. 세종은 사가독수제를 실시하여 학문활동을 장려했다. 사가독수제는 니네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가지고 와서 논문, 얼마나 공부했는지 논문 발표해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4번. 그러니까 휴가도 주면서 모두 주는 겁니까? 네, 숙제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학숙제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세조는 강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했다.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그런 내용이죠. 지운죄가 많아가지고. 네, 정답 2번. 자, 9번 문제.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7급 문제입니다. 7급 문제. 예로부터 나라의 역사가 중기에 이르며 인심이 반드시 편안만 탐해. 인심이 반드시 편안만 탐한다는 거죠. 편안함만 추구한다는 거죠. 나라가 점점 쇠퇴한다. 그때 현명한 임금이 떨치고 일어나 1000명을 연속시켜야 하면 국군이 영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여 년을 지내 지금 중세에 이르렀으니 바로 1000명을 연속시킬 때다. 200여 년 지났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200여 년 지났으니까 점점 쇠퇴해진다. 그럼 200여 년 지났으면은 조선이 언제 건국을 했어요? 1392년에 건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592년 요때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니까, 그러니까 요 시기는 이제 편안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편안한 16세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16세기.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글입니다. 누구의 주장이에요? 이의 주장이에요. 1. 경과 의를 기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풍. 실천적 성리학풍. 이건 조식입니다. 조식. 꼭 적어두시기 바라요. 조식. 2. 왕이 지켜야 할 왕도 정치의 규범을 체계화한 성학 10도. 이 성학이 바로 왕이 공부해야 되는, 왕이 실천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라는 뜻의 성학이에요. 성학 10도 10가지. 누굽니까? 이황이죠. 이런 또 성학을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또 국왕에게 바친 사람이 있어요. 성학지묘라고 해가지고, 성학지묘. 이건 이입니다. 이. 그러니까 이가 이왕의 후대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모은 거죠. 모을 집자니까. 네. 3번. 상강오륜의 윤리를 설명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적은 동몽선습. 이거는 민재인과 박세무가 한 건데, 민재인과 박세무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이 동몽선습은 동몽이라는 것이 이 어린애들이 공부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4번.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자의 행적을 주목하고 그 전통을 개성하기 위해 기자실기를 지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굉장히 강조했던 우리나라의 성리학자 이율곡입니다. 이율곡. 정답 4번 기자실기. 자, 10번.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순신이 명랑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했다. 명랑. 그러니까 임진왜란 끄트머리죠. 명랑. 영화로도 나왔고, 의주로 피난했던 국왕 일행이 한성으로 돌아왔다. 권율이 행제선상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격파하였다.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7천량에서 크게 패배했다. 자, 임진왜란도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동래성, 부산성이 맥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군대를 쫙 모아가지고 충주로 갔습니다. 누가? 신립이. 그러나 여기에서 패배하죠. 탕금대에서 패배를 하죠. 패배해서 국왕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몽정을 떠납니다. 이때 떠나는 과정에서 최초의 승리가 들려오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순신의 옥포해전입니다.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파하는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이 평양성을 어떻게 합니까? 평양성을 함락을 하죠. 네, 함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조는 의주로 다시 피난을 가게 돼요. 자, 이때 명나라의 구원군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명나라의 구원군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이렇게 남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세에 몰리는 일본군들이 서울 부근에서 평양 쪽으로 진군을 했던 일본군과, 그 다음에 함경독 쪽으로 가토 기요마사 같은 함경독 쪽으로 이제 진군을 했던 일본군이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재정비를 해서 무언가를 하자. 그래서 서울 지역을 베이스 캠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전투가 바로 무엇이다? 행주산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격파를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잠깐의 휴지기도 있다가 했는데, 일본군이 이순신을 모략을 했죠. 우리나라 그 정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당파 싸움하고 맞물려서, 이때 이제 수군 통제사로 등장했던 사람이 원균이죠. 그러나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이순신이 통제사로
재임명을 받고 명랑해전에서 크게 격파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맨 처음이고 그 다음에 한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기역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상소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윤집이 상소하기를 화이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나라이고 노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지난날 성명께서 크게 분발하시어 의리에 의거하여 화이를 물리치고 중회에 포고하고 명나라에 알리시니 온 동토 수천리가 모두 크게 기뻐하고 서로 고하기를 우리가 오랑캐 됨을 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과의 의리를 지키자라는 겁니다. 명과의 의리를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싸우자.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가 누굽니까? 여진족이죠. 만주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주족하고 크게 싸우자. 얘들 오랑캐다. 그래서 주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전론. 싸우자. 뭐 김상원이라든가 이런 주전론이죠. 윤집도 주전론이고, 네, 병자 호란과 관련된 것이죠. 1636년 병자 호란과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싸우자. 남한산성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에는 최명길과 같은 주화파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에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 이 이후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1. 소현세자는 청에서 서양 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천문 관련 서적을 가져왔다. 그렇죠. 예,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2. 조선은 청과 굴욕적인 형제의 맹약. 형제의 맹약이 아니죠. 형제의 맹약이 아니라 군신입니다. 군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예요. 예. 자, 3번. 조선은 복수 설치를 과제로 삼았다. 병자호란 이후에 복수 설치. 예. 거기 한자로도 나오지만 이 눈설자잖아요. 이 눈이 딱 있는 데서 그 힘든 과정에서도 이 반드시 이 왼수 천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복수 설치죠. 그 다음에 4번 숭정처사 대명거사로 자처하며 출사를 거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청나라를 국호로 바꾼 다음에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의 그 마지막 임금이었던 숭정제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숭정처사는 숭정제의 이름을 본다는 거예요. 숭정제를 흠모하는 사람들의 그 숭정처사는. 대명거사는 명나라 없어졌어요. 명나라 없어졌으니까 내가 명나라를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명거사. 그렇기 때문에 청과 이 관계를 맺은 군신 관계를 맺은 그런 정부, 우리나라 정부하고는 내가 출사하지 않겠다. 벼슬에 나아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2번. 미추진 왕이 제위하던 시기에 편찬되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 왕께서도 밝은 가르침을 계승하시고 다스리는 도리를 도모하시어 더욱 백성들의 일에 뜻을 두셨다. 여러 지방의 풍토가 같지 않아 심고 가꾸는 방법이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옛 글의 내용과 모두 같을 수가 없었다. 이에 각도의 감사들에게 명령하시어 주현의 노농을 방문하여 그 땅에 몸소 시험한 결과를 자세히 듣게 하셨다. 또 신 정초에게 명하시어 말의 순서를 보충케 하시고 신 종부소윤 변효문 등이 검토에 살피고 참고하게 하여 그 중복된 것은 버리고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취해서 한 편의 책을 만들었다. 세종 때에 나타난 거죠. 세종 때. 예, 세종 때에 나타난 겁니다. 이 왕은 세종 때입니다. 자, 그러면 세종 때에 편찬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1. 향약제. 쭉 보니까 전부 다 그 저거와 관련된 거예요. 의학서적이에요. 그렇죠? 의학서적입니다. 1. 향양재생집성방. 저 이름이 길죠? 자, 이것은 태조 때에 나온 거고요. 태조 때. 향약집성방, 향약채취 원령, 그 다음에 의방유치, 의학백과사전과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종 때에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정답 1번 태조 때. 자, 13번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는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재편하면서 기역 정착지를 확대하고 니은 상업과 수공업의 체제를 확립하여 안정된 경제 기반을 확보했다. 또 수지체제를 디귿입니다. 정비하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리을 토지제도를 정비하였다.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거죠, 요거 또 안 띄워놨어요.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제가 1. 기역 농민이 황무지를 개간하면 일정 기간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 여러 수류 시설을 개축하였다.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고려 말가게 되면은 더욱 땅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황무지 개간하면은 이제 소유권까지 주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었죠. 2. 니은 개경의 시전을 만들어 관영점포를 열었고 소는 생산한 물품을 일정하게 공물로 납부했다. 그래서 소수공업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3. 디귿 국초부터 9년 단위로 20년마다 양절을 실시하여 10분의 1의 조세를 걸었다. 20년마다 국초부터 양절을 실시했습니다. 자, 요것은 세종 때 만들어진 공법이에요. 공법. 네. 4번 리을 경종 때의 전시까지들은 문무관리의 지위와 직역, 인품에 따라 전지와 시시를 지급하게 되었다. 시정전식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어디에 소속된 주소는 왕과 신하 간의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여. 그럼 왕과 신하 간의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 국왕을 옆에서 쫓아다녀야 되겠죠. 국왕의 비서기구인 바로 뭡니까? 승정원이죠. 기역은. 그럼 니은을 작성하였다. 이게 뭐예요? 매일 작성하니까 일기죠. 승정원 일기. 왕이 바뀌면 전왕의 통치 기록인 사초, 시정기, 조보 등을 합하여 뭐를 편찬하여 사부를 만들고 한성에는 뭐에 보관했다. 자, 왕의 통치 기록이 이제 실록입니다. 실록.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얘기하는 거고, 이 한성에 두는 것을 우리가 한성에 보관했던 것을 우리가 춘추관이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주의 깊게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리을은 춘추관이고.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역 의정의 합작기관으로 백관과 섬을 총괄했다. 의정의 합작기관, 의정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의정부죠. 자, 2번 니은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였으면 세계기록유산이다. 아니죠. 이거 조선왕조 실록. 자, 3번 세계기록유산 실록체제의 기본 자료. 맞죠. 근데 여기 그대로 돼 있는 거죠. 아닌 게 아니죠.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였다라고 했으니까 그 실록을 만드는데 기본 자료로 사용했다. 승정원입니다. 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임진왜란 이후 전주, 성주, 충주에 지은 사고에 각각 보관했다. 임진왜란 이후. 자, 보통 임진왜란 전에는 이 실록을 4대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주, 성주, 충주, 그 다음에 플러스 서울에 있는 춘추관이에요. 춘추관.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보관했는데 임진왜란 딱 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사고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약탈당합니다. 어디만 빼고? 전주 사고만 빼고. 그래서 외적이 침입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탈이 좀 어렵게끔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고를 거의 험한 산 쪽에다 둬요. 험한 산. 그래서 서울에 물론 춘추관은 당연히 둬야 되는 것이고, 뭐 오대산, 태백산, 뭐 만이산, 묘양산 이렇게 5대 사고를 줍니다. 5대 사고. 요거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자, 4번 리을 국왕의 교소를 제찬하고 외교 사무를 관장했다. 춘추관에서. 춘추관은 원래 역사 기록하는 곳이죠. 네. 그러면 국왕의 교소를 제찬하고, 이거 예문관이고, 예문관. 발표 끼었어. 예문관. 예문관이고요. 그 다음에 외교 사무를 관장하는 건 승문원입니다. 승문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5번. 기역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 때의 과거에 급제했다. 성종 때에 발탁되어 경연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병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재지 관리를 통해 특별히 미국을 내려주었다. 지금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의 부도덕한 말로써 선왕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인 모의의 조의 제문을 실었다. 김일손 나오죠. 바로 뭡니까? 기억은 누구예요? 김종직입니다. 김종직. 살인이죠. 살인. 1. 고려 말 정몽주 길제 학풍을 이었다. 살인들이. 그렇죠. 2번 외가인 밀양에 서원이 세워져 봉사되었다. 뭔가 이 살인들이 서원 세우는 거 좋아하니까 뭔가 세워졌을 거예요. 덕성서원이라고 명종 때 세워집니다. 3번 김굉필, 조광조가 그의 도학을 계승했다. 이 사람들도 살인이죠. 4번 여시향약을 도입하여 업문으로 간행했다. 자, 여시향약. 향약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은 누구예요? 조광조죠. 조광조. 그래서 정답은 4번 옳지 않은 것.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무릇 민호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가족의 숫자와 다가와 재산의 빈부에 관계없이 다섯 집마다 한 통을 만들고 통 안에서 한 사람이 골라서 통수로 삼아 통 안에 일을 맡게 한다. 우리가 통반 막 그러잖아요. 행정부에 통. 통. 그래서 다섯 통. 오가작통법이죠. 오가작통법. 다섯 가구를 한 통으로 만들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1, 2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소리를 삼고 중약, 리 안에서는 또 이정을 임명한다. 이장이죠, 이장님. 그래서 이건 면리제입니다. 면리제. 자, 면리제. 그러면 보기 기억 왜 그랬을까요? 이걸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니은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인 확보 당연한 거죠. 세금 제대로 걷어들이고 군대 제대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지사족 중심의 향촌자치 활성화. 제지사족이라는 게 뭐예요? 양반들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의 향촌자치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 했다?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향약이라든가 유향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리을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 억제. 향전이라는 거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신향과 구향이. 전쟁이에요. 전쟁. 조선 후기 때의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미추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불시 잔뼈를 저술하여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였다. 이거 누굽니까? 이성계를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세웠던, 또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죠.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 1. 외구의 소굴인 스시마 섬을 정벌했다. 스시마 섬을 정벌했던 사람은 이제 박위도 있고요. 고려 말에. 그 다음에 세종 때 이종무도 있죠. 2. 백성들의 윤리서인 상강 행시도를 편찬했다. 이거 세종 때에 나왔던 것이고요. 3번. 여진족을 두만강으로 몰아내고 육지를 개척했다. 이것도 세종 때죠. 자, 4번.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여 왕조의 통치 기법을 마련하였다. 이게 정도전의 일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8번.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7급 문제입니다. 7급 문제. 기억. 고려시대에는 제수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요했다. 자, 이 과거제도 묻는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거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수업. 이 제수업이라는 건 논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명경업이라는 거는 유교 경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진사생원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제수업이 조금 명경업보다 중시된다. 맞는 내용이죠. 논술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니은 고려시대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아니죠. 지방에서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 지방 향공이라고 그러는데 향공 지방에서 공부하는 얘네들도 시험을 보게 하는 예비시험입니다. 예비시험 국자감시. 디귿
조선시대의 잡과에 합격한 기술가는 해당 관청에서 최고 정삼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이 작가가 기술직이죠. 작가가 기술직입니다. 그 이상까지는 못 올라가고 삼품 당하관까지만 올라갑니다. 당상관 못 돼요. 아주 높은 당상관 못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판서라든가 뭐 정승 이런 반열에 올라가지 못해요. 리을 조선시대의 음서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음서를 통해서 고위관리까지 진출했다. 네, 조선시대도 음서가 존재했죠. 문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음서 고려시대의 음서는 5품까지였는데 5품 이상이었는데 이 조선시대는 2품입니다. 2품 굉장히 높은 관리입니다. 2품. 그런데 2품이 된다고 하더라도 2품 이상의 관리의 자세가 이 음서로 관직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품계가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승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고려시대와 달리 이런 음세 혜택으로 중앙관리가 되는 것을 거의 포기했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과거로 올라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업과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19번 문제.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관원의 일기에서 발췌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관원에 관련된 일기래요. 일기. 1568년 광흥창에서 쌀 7섬, 콩 7섬, 명주배 한 필, 삼배 한 필을 받아왔대요. 1568년 쌀 4섬 5대와 배 10필, 콩 2섬으로 이영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다. 밭을 샀네요. 자, 1569년 노비 석정이 와서 올해 논의 총 수확이 모두 83섬이라고 말했다. 아, 이제 느낌 오시죠? 맨 위에 있는 광흥창에서, 광흥창이라는 것이 바로 조세 창고죠. 예, 그래서 강에 있는 창고가 강창,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창고가 해창, 그리고 서울로, 최종 목적지 서울로는 경창. 그 여기서 이걸 받아왔대요. 어느 관원이래요. 관리래요. 그러니까 녹봉을 받아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녹봉을. 그쵸? 자, 직전이 폐지되고 1569년 그래서 녹봉을 받아와가지고 자기 땅이 없으니까 이영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밭을 산 거예요. 토지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전법이라든가 관수관급제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관리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 대농장 소유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가열하게 됐죠. 그렇죠? 자, 그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570년 이효원이 찾아와 호주에 속한 공장이 만들어 파는 충정관의 구입을 권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공장은 뭐냐면은 수공업자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 이 관원의 녹봉을 관원청에 가서 받았다. 맞는 얘기죠. 2. 이 관원이 이영에게서 산 밭은 병작 반수의 형태로 경작시킬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수조권이 있을 그 당시에는 이 수조권을 받은 토지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는 몇 분의 1, 10분의 1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병작 반수, 반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지주전호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주전호제. 지주가 있고 내 땅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소작농들이 있는 거죠. 자, 3번. 이 관원은 논의 총수확 83섬의 10분의 1을 농민으로부터 수주할 수 있다. 수조권 이런 거 아니에요. 수조권 있는 거 병작 반수라고 앞에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4번.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렇죠. 정답 3번. 자, 그래서 20번 문제네요. 20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사림의 문화를 반영한 16, 7세기 때의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림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16, 7세기 때 사림들은 이제 어떤 것을 좋아했냐면 자기들은 뭐 청렴 결백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학 같은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다 해가지고 조선 백자, 그냥 흰 백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매란국주. 예, 뭐 대나무, 난, 뭐 국화 이런 거 그림하는 거 좋아했어요. 매란국주. 자, 이정의 풍죽도, 이 심사정의 초충도, 어몽룡의 월매도, 그 다음에 사 황집중의 묵포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뭐 죽, 매 이렇게 묵포도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매랑 국죽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심사정의 초충도 이건 뭐예요? 초충도는 이거는 이제 벌레 그림이죠. 벌레 그림. 예, 벌레 그림인데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7급 이 시험을 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유출을 해가지고 2번을 고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실은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골랐을 때 정답 일단 맞았으니까 좋긴 한데 이 사람은 17세기, 16, 17세기 사람이 아니라 18세기 영조 때의 사람입니다. 영조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을 영조 때의 사람으로 골라주시는 것이 올바른 문제 푸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길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선 전기 때에 나왔던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